진짜 영끌인데 네. 불안하진 않으셨어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반 우리 부동산 매수하는 개념이었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했겠죠. 내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단돈 100만 원만 벌어도 수익률이 무한대거든요. 저는 그 확신은 있었어요. 이게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책 650만 원으로 부동산 경매 투자 관련된 책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650만 원도 안 썼다. 안 썼어요.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원으로 경매 투자 하신 거네요? 그쵸. 경매계 영끌남. 그 당시 내 통장 잔고가 650만 원이었을 뿐 그쵸. 그 650만 원도 쓰지 않았다. 사실 그거는 비상금이죠. 비상금인데 제가 그걸 꺼냈었다는 얘기는 안 했고 650만 원이 잔고에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영원으로 경매 투자하면은 네. 좀 사기꾼 같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경매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그 확신이 안 든다라고 하면은 뭐 영원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걸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영원 한 푼 없이 오진 않거든요.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은 들고 오시는데 그 정도라고 하면 한 채 정도 단타하기에는 너무 충분한 돈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만은 사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한다라는 게 핑계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경장이는 어떻게 영원으로 부동산 경매를 했나? 네.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투자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담보대출을 제외한 비율이 투자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즉 대출 80% 나왔어. 그러면 20%는 내 돈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부대 비용, 뭐 인테리어비, 뭐 취득세, 법무비, 뭐 기타 등등 하면 보통 한 5% 정도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물건을 투자하는데, 경매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낙찰받은 금액의 25% 정도는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근데 이 25%도 대출을 빌린다면 무자본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저는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물론 이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또는 현금 서비스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은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되고, 현금 서비스는 소득이 없어도 나오긴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 받아서 이 경매 투자를 하실 분들은 경매라는 거에 확신의 정도가 굉장히 커야 될 겁니다. 그 확신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어떤 이제 제가 사례나 뭐 매도 사례 이런 걸 가져와서 계속 설명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저는 경매 투자를 할 때 현금 서비스 받는 거는 사실 추천하긴 해요. 내가 2억짜리를 2억에 사면서 현금 서비스 받으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게 1000만 원이 떨어지면 1000만 원 그대로 온전히 손실이고 내가 갚아야 될 돈은 여전히 2억인데 1억 9천 그걸 팔아도 대출 상환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경매는 그게 아니라 2억짜리를 2억에 사는 게 아니라 2억짜리 1억 6천에 사는 거잖아요. 그럼 1억 6천에 대한 레버리지를 100% 일으켜서 1억 6천의 대출을 일으켜도 매도차익이 이미 4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담보대출을 사업자 대출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 가계대출은 아직 안 받은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은 가계대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로 담보대출을 일으키고 사업자 대출로 80% 대출을 받고 나머지 25% 정도의 내가 내야 될 돈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2억짜리를 1억 6천에 낙찰을 받고요. 1억 4천 정도는 담보대출 사업자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야 될 돈 2천만 원에서 한 2,500만 원은 세금까지 해서 2,500만 원 정도는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라는 거죠. 그럼 내 돈 없이 소유권 이전부터 이 집의 모든 세팅이 끝납니다. 근데 그렇게 투자하실 때 진짜 영끌인데 네. 불안하진 않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억짜리를 1억 6천에 샀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2억짜리를 1억 9천에 샀거나 2억짜리를 2억에 사는 그 일반 우리 부동산 매수하는 개념이었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했겠죠. 왜냐면 내가 들어가는 돈을 낮추면 낮출수록 수익률은 올라가요. 내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단돈 100만 원만 벌어도 수익률이 무한대거든요. 저는 그 확신은 있었어요. 100만 원이 아니라 이게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빌라가 시세가 올라가지도 않지만 떨어지지도 않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3천만 원 싸게 샀으면 이 3천만 원은 영원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영원할 뿐 아니라 3천만 원이라는 게 6년 정도 보유를 했으니까 이 3천만 원이 6천만 원, 7천만 원 시세 차익으로 지금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씩 올라서. 그럼 무한대네요 진짜? 지금 안 들어갔잖아요. 안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돈이 더 생겼어요. 지금 전세 두고 있는데 전세가가 제가 낙찰받은 가격보다 4천만 원 더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동안 주택수 하나는 차지하지만 투자금은 플러스 4천만 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팔았을 때는 그게 7천만 원. 그러니까 4천만 원은 이미 내가 받았으니까 3천만 원 정도의 투자금이 더 생길 거예요. 팔면. 그때 당시에 또 대표님도 사회초년생이었으니까 돈이 많이 없었잖아요. 돈이 없으면 이런 마인드를 갖추면 좋다. 이런 내용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사람들의 종류가 어떤 분들이냐면 돈은 없는데 이상은 높은 거야. 현실은 내가 투자금이 3천만 원인데 반포 아파트를 보는 거야. 그러면 평생 돈을 모아야 되거든요. 물론 반포 아파트를 꿈꿔도 되죠. 그 중간 단계들이 중간에 갭이 너무 크잖아요. 반포 아파트를 살려면 수십억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건데 난 3천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이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또 해야 되잖아.
되잖아요. 내가 계속 반포만 보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중간 없이 그냥 무조건 반포 아니면 안 돼라는 분들이 문제인 겁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평생 못 삽니다. 반포 아파트. 그런 분들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눈을 낮춰라 라는 거고, 내가 지금 가용 가능한 투자금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으라 라는 겁니다. 그게 소액이면 소액일수록 가장 좋은 게 저는 경매 단타 투자, 그 중에서도 수도권 빌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면 안 좋은 거를 사서, 덜 좋은 거를 사서 그거를 단기에 팔아서 시드를 불려서라도 내가 1억 2억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1억 2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뭘로 만드는지가 중요한가요? 팔아서 돈을 벌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물건의 외관, 사람들의 어떤 선입견, 편견을 따지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다면 다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수업 첫 시간에 설명하는 게 오마카세랑 치킨집이랑 비교를 해요. 근데 오마카세 1호점, 2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랑 치킨 프랜차이즈 100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랑 하는 상품은 치킨과 오마카세지만 돈은 누가 벌겠어요? 치킨집 사장님이 훨씬 더 많이, 이 프랜차이즈 매각해서 300억을 번 양반도 있고, 외관상으로 좋아 보이는 거는 그거는 진짜 눈에 그냥 보일 뿐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면 돈을 버는 거를 해야 돼요. 치킨집이라도 그게 돈이 된다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집중을 하시면 좋겠고, 근데 돈을 버는데 또 제약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뭐 빌라 투자를 하는데 확실히 챙겨야 될 게 많긴 해요.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은 어쨌든 전문가들이 다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 리치스쿨에는 각종 대행 서비스가 있잖아요. 누수 생기면 누수 전문가가 있고, 인테리어 전문가 있고, 수많은 빌라를 매도하신 우리 멘토님들이 있고, 그리고 졸업생들이 있죠.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좀 충분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파트 투자하시던 분이 빌라 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이게 마음적으로 빌라는 뭔가 하면 안 된다, 위험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내가 대출 레버리지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도 레버리지를 하고 전문가 섭외를 해서 문제를 나 혼자 하면은 2달, 3달 걸릴 거를 일주일 만에 해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를 섭외하면 2달, 3달 고민하는 그 시간의 기회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전문가를 섭외하는 비용보다. 인적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빨리 돈을 버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리치스쿨에 하고 있는 방향성과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인드가 좀 덜 준비되어 있다, 빌라에 대해서 여전히 선입견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무료 단톡방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말미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할게요. 거기에 매도하신 분, 빌라를 단타 매도하신 분, 그리고 낙찰 받는 것들 계속 보세요. 그러면서 그런 선입견을 좀 깨시면 좋겠고, 가격이 낮잖아요. 아파트보다 빌라가 싸죠. 싼 거는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덜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가격이 낮으면요, 떨어지는 것도 별로 없고요. 내가 5억짜리 투자했다가 10% 손실 나면 5천만 원인데 빌라는 10% 손실 나도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물론 빌라는 10%가 빠지지도 않습니다. 가격이 낮은 물건일수록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가격이 낮은 물건일수록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도 낮고, 내가 손실이 났을 때 그 손실 나는 투자 금액 자체도 훨씬 더 적습니다. 즉 내가 문제 됐을 때 충분히 회복할 만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물건을 하면은. 경자님도 직장인 시절부터 경매를 하셨었는데 네. 어떤 것들이 힘들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는 경매책 3권을 읽고 경매를 시작했던 사람인데, 그 책 3권에서 나온 내용은 그냥 권리 분석 잘해서 물건 잘 찾고, 권리 분석 잘해서 시세 조사 잘해서 입찰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실제 경매를 해보니까 이거 외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명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대출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시세가 내 생각대로 안 팔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테리어, 그리고 세금 신고, 이런 것들을 혼자 하려고 하니까 다 직접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본업이랑 유지가 힘들겠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를 느껴서 열심히 이제 하나하나 이제 조사를 해서 직접 다 하기는 했지만, 이게 누구나 이거를 경매 투자라는 게 이래서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고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하나하나 챙겨서 해야 되고 전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전문가가 또 믿을만하지 않아. 수입료를 내고 맡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제대로 할까라는 의심이 계속 들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것들을 원큐에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투자를 하면서.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돈을 안 낸다는 게 아니라 돈을 내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내고 싶거든요.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을 어디서 찾냐는 거예요. 혼자 경매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거를 미리 섭외해 놓고 다 뭐 경매 이제 원웨이 시스템이라고 해서 다 전문가들을 섭외해 놓는다면 충분히 신뢰하고 충분히 메리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리치스쿨이 있게 된 겁니다. 제가 경매하면서 어려웠던 것들, 뭔가 힘들었던 것들을 다 저희 리치스쿨 시스템과 제휴 서비스에 만든 겁니다. 대출 상담사님. 대출이 상담사님마다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상품이 다 다르고.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을 다 섭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일 잘한다는 분을 섭외해 놓으면 우리 수강생분들의 걱정을 없애드릴 수 있겠다. 근데 사실 너무 고차원적으로 우리 수강생들, 우리 고객한테 연결을 시켜주겠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처음에 시작한 건 그냥 제가 이용하려고. 저도 경매 투자를 하잖아요. 제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섭외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야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랑 거래를 해야지 사기도 안 당하고 수입료를 드리면서도 내가 신경 안 쓰일 수 있고, 특히 인테리어는 돈을 내가 주는
주는데 내가 주면서도 계속 불안해. 혹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 이런 걸 내니까 먼저 그런 것들을 없으면 좋겠다. 내가 경험해보고 여긴 검증된다니까 내가 우리랑 제휴를 해서 좋은 가격에 공급을 해주십시오. 이런 협의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둘 만들다 보니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고객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고객들을 제 강의를 듣고 고객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업체랑 얘기하는 어떤 이제 대화의 방법들도 배우게 되거든요. 우리 제휴 업체들도 다 사람 상대하는 분들이고 대화 코드가 맞아야지 이게 상담이 되는데 경매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분들은 상담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교육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겠다 해서 교육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입찰부터 명도, 세무, 세금 신고, 대출, 누수업체, 집을 팔아주는 사람, 중개해주는 중개사님 연락처,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그리고 권리 분석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창구, 저한테 이제 메일 상담을 받고, 그리고 법무사님이 계셔서 각종 이제 법률적인 지식, 그래서 명도하면서 뭔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도 받고, 이런 일체 서비스를 저희가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런 제휴되어 있는 서비스가 리치스쿨이 가장 좋다고 저는 자부를 해요. 특히나 대출 부분에서 가계대출, 사업자 대출이 안 나오시는 분은 대부대출까지 받을 수 있게, 그리고 그 대부대출을 해주는 대상이 해주는 이제 기관이 대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졸업생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상생구조가 되는 거죠. 후배가 선배의 돈을 빌려서 높은 대출이자를 내긴 하지만 대출이 안 나와서 문제되는 일은 없도록 만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무료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차, 4주차 화요일 저녁 9시에 무료 특강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있고요. 특강이 없는 1주차, 3주차 화요일도 뭔가 여러분들이 빌라 경매가 아니라 다른 투자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무료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단톡방에만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계시면 됩니다. 저희가 공지사항이나 안내로 카톡방으로 드리니까 누르셔가지고 그냥 시간 되면 입장하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낙찰 사례, 매도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아침에 신문기사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요즘 부동산 분위기 어떤지 업데이트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입장할 수 있는 링크는 고정 댓글과 저희 본문에 있으니까 누르시고, 비밀번호도 없으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정규 강의들 네. 많이 하고 계신데 네. 정규 강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 정규 강의는 7주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충 강의랑 동행 임장까지 포함해서 총 9회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빌라라는 상품을 기준으로 경매, 권리 분석, 시세 조사, 입지 조사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4주차부터는 여기 나오는 대로 특강이 들어가서 대출 상담사님 오셔서 특강을 하고요. 1대1 상담까지 하는 시간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이 3시간, 보통 한 번 하면 3시간인데 4시간까지 되기도 해요. 상담 시간이 길어지면. 그리고 5주차에는 이제 세무, 명도 특강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요날도 보통 4시간 정도 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주차에는 이제 분업님께서 오셔서 스터디 특강, 그리고 빌라 시세조사, 수익률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마지막 7주차에는 이제 조별 발표, 그리고 저희 아파트, 지방 아파트 소액 특강, 그리고 졸업식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주 교육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경매 투자자로, 그리고 여러 가지 대행 서비스를 등에 업고 전문 투자자로 활동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